안녕하신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세간에 원피스에 나오는 상디가 들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4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상디가 귀칼 세간에 들어와 카나에와 시노부, 카나오를 만나 친해지고 상현이 도우마와 상현호 교코를 처치하는 전개까지 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데 더욱 수월하니 보고 오는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다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만화와 만화의 콜라보이다 보니 넓은 마음과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해 캐릭터의 특징을 즐긴다는 느낌으로 그저 재미로 즐겨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도우마의 사망 이후 혈기 쪽 진영에서는 상디의 존재에 대해 경계를 하기 시작했고 특히나 흥미를 가지게 된 인물은 무장과 아카자였습니다. 아카자는 검이 아닌 채술을 사용해 자신보다 윗서열인 도우마를 제압했다는 것에 자신도 어서 빨리 붙어보고 싶었죠. 아카자 역시 예전에 도우마에게 한번 패배해 상현 3으로 떨어졌지만 도우마에게 패배 후 엄청난 단련으로 인해 조만간 다시 교체혈전을 신청하려던 참이었기에 상디를 자신의 손으로 처리해 자신이 도우마보다 강하다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자는 자신의 미인계를 통해 상디를 굴복시키고 싶었죠. 아카자와 무자는 서로 먼저 상디를 찾기 위해 눈치게임을 했고 아카자가 먼저 상디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선 아무 귀살대원이나 붙잡고 상디에 대한 정보를 털어놓게 했는데 하필이면 도마의 공격으로 인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된 나비저택의 이사를 도와줬던 귀살대원 중 한 명이었고 아카자는 곧바로 새로운 나비저택이 있는 그곳으로 뛰어갔죠. 하지만 아카자를 먼저 발견한 것은 카나에와 시노부 그리고 카나오였습니다. 엄청난 기가 느껴지는 아카자를 보고 바로 전투 태세를 갖추게 되었고 아카자는 난 여자와는 싸우지 않는다며 어서 그 노란 머리 녀석이나 부르라고 했죠. 이게 무슨 소리냐며 3명에서 동시에 검으로 공격을 했지만 아카자는 파괴사를 아침으로 그 공격들을 전부 피하기만 하며 난 여자를 죽이지 않는단 말이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시노부는 어째 아카자의 모습을 보니 딱 상디처럼 이상한 녀석이라는 걸 느꼈고 그냥 상디를 불러오겠다고 했죠. 어차피 상디가 목적이기도 하고 상디가 싸우는 편이 자신들보다 전투력도 높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금방 불러오겠다며 시노부는 폴짝 뛰어갔고 여전히 카나에와 카나오는 아카자를 예의주시하며 경계했죠. 하지만 정말로 아카자는 공격을 해오지 않았고 여유로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나에는 상현인 당신이 왜 귀살대원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거죠? 라고 물었고 아카자는 자신도 모르지만 여자랑 싸우는 것 자체가 찝찝하고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고 했죠. 그때 여자는 싸워야 할 존재가 아닌 지켜야 할 존재이기에 싸우지 않는 것이다 라며 상디가 두둥 등장했고 아카자는 상대를 보더니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군 이라고 하며 곧바로 전투태세를 갖췄습니다. 상디 역시 준비를 했고 둘은 동시에 뛰어가 발차기를 서로에게 날렸죠. 엄청난 폭풍이 몰아치며 둘은 치열하게 접전을 펼쳤고 아카자는 지금껏 너 같은 녀석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상디는 기겁을 하며 너 이 자식 남자를 좋아하는 건가? 나는 전혀 그쪽 취향이 아니야 라고 했고 아카자는 그 말에 당황하며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 무술로 싸울 수 있는 상대를 기다린 거였다고 라며 해명을 했죠. 하지만 그 당황한 틈을 타 상디는 강력한 발차기를 날려 아카자의 가슴팍을 쳤고 아카자는 피를 토하며 날아갔습니다. 미안. 내가 예전에 남자를 좋아하는 남자에게 당한 게 많아서 라고 말한 상디. 아카자는 살짝 방심을 했다고 하지만 엄청난 발차기 위력에 놀랐고 이제부터 진짜로 간다며 파괴살 라침을 시전한 후 더 정교해진 무술을 구사했죠. 하지만 상디도 그 페이스를 맞춰 견문색 패기로 아카자의 주먹을 피했고 아카자는 더 빠르게 난타를 했지만 그 모든 공격을 전부 받아내는 상대였습니다. 하지만 아카자는 혈기 특유의 엄청난 체력으로 계속되는 공격을 퍼붓었고 상대는 이러다간 자신이 먼저 지치겠다고 생각이 들어 전력을 내어 상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디아블 잠브를 시전했죠. 불타는 발로 날리는 발차기는 가드를 뚫고 엄청난 데미지를 줬기에 아카자는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맞으면 안 되겠다는 위험을 느꼈습니다. 디아블 잠브와 몇 번 부딪힌 아카자의 기술들은 전부 깨져버렸고 상디의 발에 스치기만 해도 스친 곳이 불에 타올랐죠. 상디는 결정타를 먹기 위해 높이 점프를 했고 아카자는 그 모습을 보고 공중에서는 쉽게 피할 수가 없지 자총수를 두었구나 라고 하며 공중에 있는 상디를 향해 파괴살 종식을 시전해 엄청난 연타 공격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공중에서도 이동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상디는 월보를 통해 공기를 발로 차 날아다녔고 그 연타를 피하며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딜처럼 회전하며 급강하에 아카자 향해 내려찍는 디아블 잠브 야생고기 슛을 찢어냈고, 아카자는 그 공격을 종식으로 맞받아쳤습니다. 하지만 연타는 상대의 엄청난 회전력에 막혔고, 이건 피할 수 없다는 생각에 가드를 해봤지만 화염과 함께 몸이 뚫렸고 아카자는 패배를 직감했죠. 몸이 거의 다 박살나버린 아카자. 아카자는 깨끗이 자신의 패배를 인정했고 내 녀석의 발차기는 정말 훌륭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끝을 내라고 했죠. 하지만 상디는 아카자가 정정당당한 싸움을 했고 굳이 여자와 싸우지 않는다고 말하며 호초자매를 공격하지 않은 걸 보아 그런 녀석을 죽이고 싶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카자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녀석이로군 이라고 하며 이제 곧 태초의 혈기인 무잔이 너를 만나러 올 것이라고 하며 그는 정말 강하니 조심하라고 일러줬죠. 그 뒤 무잔은 여자 혈기인 나키메를 상디에게 보내 정말로 여자 혈기를 죽일 수 없는지를 시험해보려고 했고 상디 앞에 나키메가 나타났습니다. 상디는 혈기의 기운을 느끼고 경계를 했지만 여자의 모습을 한 눈을 가리고 있었지만 뭔가 예뻐 보였기 때문에 나키메를 공격할 수가 없었고 나키메는 그대로 상디를 무한성으로 데리고 들어가 버렸죠. 상디는 나키메의 혈기술을 당해 무한성으로 소환되는 과정에서 나키메의 앞머리가 흩날려 눈이 가운데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 보고 으악! 이녀가 아니었잖아! 라고 생각하며 당황했고 곧바로 나키메에게 공격을 날리려고 했지만 다시 나키메의 앞머리가 눈을 가리자 중간에서 발차기를 멈추며 아무래도 눈을 가리니까 여자처럼 보여서 공격할 수가 없다고 했죠. 그 장면을 본 무자는 상디가 여자의 모습에 엄청나게 약하다는 걸 확신했고 자신이 나섰습니다. 치명적이며 고풍적인 느낌을 주는 미시 무잔. 상디는 멀리서 무잔을 보고 완전 예쁘다면서 눈이 하트 뿅뿅이 되었죠. 그리고 무잔은 상디에게 접근을 했고 너의 실력을 높이사 혈기로 만들어줄 테니 평생 내 밑에서 늙지 않고 사는 건 어떠냐고 했습니다. 상디는 무잔의 제안에 평생 이 치명적인 여자와 지낼 수 있다고? 하며 헤헤거렸고 무잔의 촉수가 상디를 향해 서서히 다가왔죠. 하지만 순간 상디는 무잔은 분명 남자라고 들었는데? 라고 하며 정신이 번쩍 들었고 그대로 무잔의 복부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무잔은 아니 여자의 모습인 나를 공격하다니? 라고 하며 피를 토했고 상디는 엄청난 분노로 온몸이 뜨겁게 불타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상디 무장에게서 느껴지는 기묘한 위화감이 바로 남자가 여장을 했기 때문이란 걸 알았고 예전에 여장 남자들이 득실거렸던 뉴아프 섬에서의 트라우마가 발현이 되었습니다. 상디는 곧바로 무장에 뛰어가 디아블 잠브로 온몸을 구타하기 시작했고 무장은 갑작스러운 분노의 공격에 당황하며 그저 맞을 수밖에 없었죠. 예상치 못한 선빵에 머릿속이 하얗게 되어버렸습니다. 디아블 잠브로 혁도가 발현된 철갑구두의 차인 곳은 불에 타 재생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마치 예전에 요리일책에서 당했던 그런 고통이 느껴져 트라우마가 떠올랐습니다. 요리일치 이후에 다시는 이런 고통이 자신을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믿어왔는데 하며 부들거리는 무장. 상디 역시 다시는 여장 남자와 엮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심지어 여장 남자를 예쁘다고 생각했었다니 라고 하며 엄청나게 부들거렸죠. 두 명의 트라우마가 이렇게 동시에 발현이 되었지만 무장의 트라우마는 오히려 무장을 움츠러들게 약화시켰고 상디의 트라우마는 오히려 상디의 분노를 이끌어내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장은 제 실력을 내지 못하고 상디에게 계속해서 쳐맞자 나킴에게 어서 빨리 다른 상현의 혈기들을 소집하고 나를 다른 곳으로 보내라고 소리를 쳤죠. 하지만 나키메는 무장의 말을 듣지 않았고 그 상태 그대로 처맞게 놔두었습니다. 나키메는 아까 상디가 자신을 공격하지 않았다는 것에 내심 심쿵했는데 인간 시절에는 꽤나 한미모했던 자신이 혈기가 되자 눈이 가운데에 하나밖에 없는 흉측한 몰골이 되었고 그 누구도 자신을 여자 취급해주지 않아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었죠. 특히나 무자는 항상 나키메의 외모를 비하하곤 했고 자신이 여성형으로 변신하면 훨씬 예쁘다며 꼽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여자라는 이유로 공격하지 않는 상디의 모습을 보고 오랜만에 자신이 여자라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 상디에게 어쩐지 감동을 받게 되었죠. 부자는 나키메에게 도대체 왜 혈기술을 쓰지 않느냐며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고 상디는 시끄럽다며 디아블 잠브로 무잔의 옥수수를 털어버렸죠. 무잔은 도대체 나는 여자의 모습인데 왜 공격을 하는 거냐며 이빨이 없는 상태로 어버버말하자 상디는 그 말에 더욱 열이 받아 지난 유아프만 섬에서의 지옥같은 날들을 떠올리며 분노를 극대화시켰고 디아블 잠브의 발화는 전신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무장에게 뛰어가 헬 메모리즈를 시전해 몸을 박살내며 동시에 태워버렸고 무장은 소멸하게 되어버렸죠. 그러자 무장의 세포를 가지고 있던 다른 혈기들도 몸이 부서지며 붕괴되었고 나키메는 상대에게 마지막은 여자로 죽게 해주어서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쓰러져 몸을 회복하고 있던 아카자도 자신의 몸이 붕괴돼감을 느끼자 그 녀석 무장까지 이긴 모양이군. 마지막 상대가 네 녀석이라서 참 다행이다
라는 말하며 소멸했죠. 상현이 코쿠시보는 그때 한참 귀살대원들을 잡아 죽이고 있었는데 얇게 빠진 검사인 무라타만이 남은 상황이었고, 무라타는 공포에 질려 몸을 벌벌 떨고 있었죠. 무라타는 그래도 죽기 전 마지막으로 검을 휘둘러 보자는 생각으로 휘둘렀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코쿠시보의 몸이 붕괴되어 어이없는 소멸을 맞이했습니다. 무라타는 뭐지? 나한테 이런 힘이 있었던가? 라며 감탄했죠. 무장을 퇴치하고 온 상디는 귀살대원들에게 엄청난 영웅 대접을 받게 되었고, 드디어 수건을 이루어냈다는 기쁨에 카나에와 시노부 그리고 미치가 뛰어나와 상디를 껴안았죠. 상디는 그녀들을 품에서 코피가 터지며 이보다 좋은 행복은 없을 거라고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상디의 몸이 희미해지더니 다시 자신의 원래 세계 빈스모크의 지하실 기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상디는 안돼, 드디어 미녀들과 달콤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 라고 소리치며 절규했고, 이렇게 상디의 가상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죠. 사실 상디 같은 경우는 압도적인 전투 능력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혼자서 모든 상현의 혈기들과 무장을 쉽게 쓸어버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가장 강한 상현인 코쿠시보를 전투에 참전시키지 않고 무전 역시 많은 너프를 시켰습니다. 상디가 유아프 섬에서 엄청나게 당했던 기억과 무전이 여성형으로 변신할 수 있다는 설정을 매치해 다소 유머러스하게 부자를 처치하는 전개를 짜봤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이 컨텐츠가 고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하나의 유머러스한 패러디에 가깝게 부전이 어떻게 상대한테 짐? 이러면서 진지하게 댓글 거는 분들은 없길 바랍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른 가상 시나리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